비대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치안감을 달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집살이 모질게 하다가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장관님,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네, 물고기 같습니다. 예. 꼬리가 실제 물고기처럼 이 자유자재로 잘 움직이고 또 헤엄도 잘 치고 있습니다. 경찰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찰이라는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경찰용품을요. 청장님,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경찰의 의복이나 장구류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설정을 해서 유사 복장과 장구가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 오늘도 국감 현장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국감 현장에서 벌어진 오늘 상황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제일 뜨거웠던 건 바로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이었고요. 또 중국으로 국감차 출발한 새정치연합의 김현 의원 얘기도 오늘 뜨거웠습니다. 자, 황순욱 팀장. 네. 아까 화면 보시면서 어떤 좀 느낌이 있으셨는지. 글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시청각 재료를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건 이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네요. 근데 사실 그 방송 기자들 경우에 사회부 기자, 막내 기자가 예전에 경찰복을 남대문이나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취재하면서 실제로 기자가 저 옷을 입고 방송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국감장에까지 저렇게 보좌관이 경찰 옷을 입고 등장하니까 뭐 재밌네요. 나름대로. 경찰 옷 저렇게 사고 있는 거 예전부터 지적이 됐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은 실제로 저희 기자가 경찰복을 사입고 경찰서로 들어가 봤습니다. 의경이 경례를 했었던. 그래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국감장에는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오르내리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뭐 치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례삼이라든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이 보조 기구들이 등장을 해야 카메라가 집중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네. 오늘 국감에서 역시 핵심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 바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인데 야당에서는 검열에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민주주의의 뭔가 질서를 기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범정부의 이 포탈 압박 온라인 공안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소위 말하는 유신공안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법무부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으로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했고 그것이 드러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토속 기업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던 한국의 토종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은 정작 우리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카톡을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도 카톡을 쓰고 있다. 얘기가 조금 크게 들렸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세 분 패널들은 카카오톡 계속 쓰고 계신가요? 네, 저도 뭐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텔레그램도 쓰긴 하는데 주로 카카오톡을 쓰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논란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무분별하게 검찰에서 카카오톡에 영장을 청구해서 카카오톡을 검열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훈 논설위원은 이 수사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의 어떤 정부의 대응 좀 과도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카톡에 한정해서 볼 때도 카톡의 통신 내용이 그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는 당연히 그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논란을 빚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지나친 그 인신 비방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바로 거기서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수사 절차가 정치적으로 비화되는데 좀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각국의 고객 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구글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통계표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황순욱 팀장, 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다면 뭐 민주주의나 뭐 어떤 사용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것 같은 미국의 예. 경우에 어떨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 많죠. 그러게요. 건수가. 예. 네, 12,000여 건. 독일의 같은 경우는 훨씬 많습니다. 33,000여 건. 예.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400여 건 정도가 지금 정보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어떤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 근데 다만 이제 구글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카카오톡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이 통계에 비해서는 3배 정도 긴 기간에 48,000여 건의 어떤 정부의 감청 요건이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네. 본다면은 결코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고요. 구글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카카오톡을 이제 문자 메시지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합칠 경우에는 굳이 카카오톡을 어떤 의도적으로 많이 감청을 하거나 어떤 뭐 감청이 아니라 어떤 수사에 의한 정보 요청을 했다고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박성원 논설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바로 이로부터 이틀 뒤에 검찰이 법무부 지시를 받아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것이 마치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대대적으로 사이버 검열을 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지금 사이버 망명 사태로까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 당국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행동, 대처 이런 것이 참 많이 부족했다. 예. 네, 이것이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선 궁금한 것은 내가 쓰는 이 카톡 누군가가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범죄자가 아닌다면은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지금 현재 야당이 집권하고 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이 됐던 게 뭐냐면 도감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 도청 감청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한 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예. 다시 이제 정권이 처음 교체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그 통신 내용이 도감청되고 있다라는 게 실제로 또 일부가 나중에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일부가 밝혀졌고요. 드러났죠. 예.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탄압,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도감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불안한 거거든요. 일반 국민은 본인이 지은 죄가 없지만 일반적인 나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도감청 당하고 있다면 불안한 건데 바로 지금 카톡이 새로운 우리의 통신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바로 아까 정치적으로 이것들이 탄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반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보다 불법에 한정돼서 한정돼서 사이버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정부가 믿음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부분이 굉장히 보완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범죄 수사에서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수사를 함으로써 해결되는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경우에 그 카톡에 의해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 내용을 수사를 함으로써 그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수사들이 해결이 됐었고요. 또 사건 사고 뭐 그런 강력 사건이 아니라도 세월호 사건 경우에도 사고 경우에도 그 침몰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이나 모든 정황들을 검찰에서 카카오톡 내용들을 입수를 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그 현장의 상황들이 조합이 되고 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민간인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제도가 보완이 된다면 반드시 이거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보완이 일단 빨리 돼야 되겠죠.
예, 감청에 있어서는 그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도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차제에 어떤 경우에 한해서 왜 어떻게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신뢰를 들면서 국민을 안심을 시켜야겠죠. 예, 국민 대다수가 지금 카카오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실한 믿음 대책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잠적해 있다시피 한 새정치연합의 김현 의원 오늘 드디어 비행기를 탔죠? 네. 어디로 갔습니까? 네. 일단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 11시경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임위를 맞바꾸고 나서 첫 외통위 국감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17일 날 그 대리기사 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국회 일정에 모두 아무런 행동을 안 해왔는데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공식 의정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김현 의원 측에서는 김현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굉장히 심신이 힘들어서 입원을 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김현 의원이 이 국감 일정 참여를 기점으로 해서 의정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김현 의원이 어떤 일정을 갖고 외국을 다닐지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조수진 차장, 궁금한 것은 김현 의원이 나가는 거 잡으려고 다들 카메라들이 있었을 텐데 김현 의원이 나오는 장면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할 텐데 이 장면에서 잡힌 게 없어요, 카메라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네. 바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그 해답이 담겨 있는데요. 보통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VIP 출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김현 의원은 바로 승무원 전용 출입구로 갔습니다. 아, 승무원 전용 출입구.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김현 의원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승무원이 됐냐. 이런 농담도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특권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일반인도 그 승무원들이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이 승무원 출입구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떤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행안위에서 바로 안행위에서는 김현 의원이 원래 소속돼 있던 안행위 거기서 외통위로 좀 옮겼는데 안행위에서는 어쨌든 김현 의원을 놓고 좀 공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공방이 벌어졌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세월호 이제 유가족 폭행 사건, 이 건은 옛날에는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를 했는데 이걸 두고 하는 이야기가 유건 무죄, 무건 유죄다. 이런 말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 유건 무죄, 무건 유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 나온 얘기죠, 저 얘기가?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다. 이런 신조어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새누리당에서 이 강기훈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원총회를 하면 보통 민주당 시절부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들 대다수가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총회가 날을 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워낙 체질적으로 조용해서 그런지 의원총회 2-3명 발언하면 끝납니다. 아마 이 당의 체질과 무관치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도 항의 방문을 했을 것 같고 또 경찰청도 항의 방문을 했을 것 같고 매일매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릴레이 성명도 냈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은 참 조용합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김현 의원 실명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폭행 사건 자체가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분위기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김현 의원 소식은 저희가 계속 중국에서 벌어지는 얘기 발빠르게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